네,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김두관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 대표 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 1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내 상황이 인위적 그 1인 독주 체제가 뭐 인위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의도해서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취임해갖고 당의 구심을 만들어갖고 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특히 뭐 원내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국 뭐 그게 이재명 당대표의 1인 지배 체제, 일극 체제냐 아니냐 이 문제는 결국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결국 뭐 당 안팎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내 어떻든 의사소통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소위 말하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당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좀 약간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해서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고위원들의 그러니까 도전자 면면을 보면 모두 친명일색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다양성 담보 차원에서 인사를 말씀을 하시면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지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건의하고 싶고요. 지금 최고위원에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가장 강력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이 가겠다라는 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4선의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3선의 이현주 전현희 의원들 이분들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뭐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들을 하시지만 또 자기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건강한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견들을 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그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총선 압승의 비결은 민주당 자체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반윤 정서의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의 어떤 그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중도 확정력이라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핵심에 이재명 일극 체제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저는 일단은 지난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뭐 무책임 무도하고 폭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민주당이 폭이나 잘해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중도로 의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들 또 당 시스템 정비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뭐 그 연임을 위한 그 차기 당대표 도전을 위한 선언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당의 혁신 방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당직을 몇 차례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명직 최고위원 말고 다양성을 상징할 수 있는 당직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당내 핵심은 역시 사무총장, 뭐 정책의장, 뭐 그다음에 정무실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이후가 관심사인데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 혹시 인터뷰 들으셨어요? 뭐 다 듣지 못했는데 시나리오 1, 2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제 표결은 어차피 원안대로 가야 되니까 가되 그러니까 좀 그 제3자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국민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다음은 민주당의 추천권을 대한변협이라는데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좋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뭐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 재의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면 거기에 수정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수정안은 일반 법안입니다. 일반 법안이기 때문에 특검 법안이 아니라 일반 법안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정안 별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안을 과반 추석에 과반 의결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갖고서 다시 의결해갖고 보내면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천하람 의원 아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나 이 안을 수정해갖고 많이 의결해갖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 그 사이에 여당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돼서 다시 오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죠.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동훈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오케이를 한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건 뭐 민주당만으로도 그 의결 수정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 그 개혁신당과 다른 야당과 합의해갖고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그 통과됐다고 거부권으로 폐기가 됐던 그 최상병 특검법 1안 첫 번째 안은 보면은 추천권이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22대 와서 다시 이제 발의했던 거에 보면 대한변협 추천 4명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든지 최상병 특검법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다 좀 뭐 원론적인 입장이 강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선명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과가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가 어떤 목표였기보다는 그 선명성이 더 중시했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미 뭐 여당이나 그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그 특검법이든 거부한다고 계속 선언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곽상원 의원 있잖아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때 한 건에 대해서 기권표를 행사를 해서 지금 강성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강성 당원들이나 또는 뭐 그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탄핵이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지만 탄핵안 자체가 지금 의결된 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왔을 때 국회는 2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갖고 의결해서 헌법재판 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법사위로 안건을 기명 투표해서 넘기든지 한 2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법사위로 넘기는 걸 의결한 거지. 법사위에 넘겨서 법사위에 다시 본회의 왔을 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까지는 아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여기에서 곽상원 의원의 말씀대로 이게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조사해 갖고서 근거가 나온다면 다시 그래서 본회의에 온다고 하면 거기서 찬성 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건 뭐 당원들께서 국회 전체 과정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의 참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당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의원 개개인이 어떤 그 양심의 기초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온당하냐라는 사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당론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뭐 당원들의 대의기 물론 당원들도 대표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명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법사위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기권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인 지지자들께서 오해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의원님도 그 비판받는 거 아니죠? 저는 뭐 늘 비판 많이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해서 비판받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는 뭐 김봉주 의원 사과 관련해 갖고 제가 전혀 근거 없는 뭐 이야기들이 나와 갖고 또 욕도 엄청 먹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고 그 본회의 발언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사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뭐 그걸 얘기하고 전파해 갖고 엄청나게 또 문자 복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도 맷집이 세십니까? 아까 김대관 전 의원이 나는 맷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그 적지 않은 기간 그 정치를 해왔는데 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되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추태들이 벌어지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지 아니 무슨 뭐 진짜 막말로 뭐 시정 잡배들 길거리 싸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협력해 갖고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비전과 정책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실과 친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난투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을 막기 위한 네. 난타전이다. 네,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 국민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의 미래 또 국민의힘 차기에 다시 집권하기를 바라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저는 뭐 현재 여론조사 결과대로 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어떻게 민심을 이기겠습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전당대회 누가 당 대표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문자 1심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였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안에서 문자가 오간 건 아니죠. 그냥 보냈죠. 김건희 여사 일방적으로 보냈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네네. 여권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예. 새로운 형태의 뭐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 배우자께서 예. 공적 지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분이 그런 중대한 사안에 관련해 갖고서 본인에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배우자인 대통령과 의논해서 사과를 하든지 말면 되는 건지. 본인이 결단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문제지. 그걸 당과 의논해 갖고 한다는 건 뭐냐. 이게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이런 건 의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쨌든 국정에 개입하는 거고 어쨌든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 개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거죠.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댓글팀 논란도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도 파악은 못했지만 예. 뭐 선거 때는 뭐 국회의원도 듣고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데 댓글을 쓰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조직적으로 하고 조직적인 과정에서 뭐 금품이 오고하고 뭐 비용이 조달되고 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불법인데요. 예.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뭐 예. 여론 대응팀을 운영했다. 예, 여론 대응팀 이게 무슨 뭐 법무부 댓글팀인데 말하자면 이게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뭐 장관에서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죠. 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또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 쪽에서 댓글팀 운영한 거 아니냐 대선 때 이런 뭐 의혹도 그 당시 떠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과거 뭐 국정 댓글팀이라든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팀 또는 뭐 민주당에서 또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네. 처벌받은 뭐 드루킹 댓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정상적인 또 건강한 정치적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그런 것들인데. 예. 그러면 의원님도 대선 당시에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다 내지 여론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선 당시에? 네네. 예. 그럼 그걸 김 여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다만 뭐, 예, 뭐 상대 당에서 이게 어떤 기사 보면 저희도 다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쭉 몰려와 갖고 댓글 다 달고 그런 네. 것들이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 아닌가 이런 의심 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유튜버나 네. 특정 논객이 특정한 정파적 성향이나 특정 후보의 어떤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네네. 조직적인 댓글 달기 이런 징후가 혹시 포착이 됐었다는 말씀이시죠? 뭐 당에서도 그런 얘기 저는 뭐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어갖고 보고까지 받으신 적이 네네.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김건희 그냥 이름 이렇게 김건희 댓글팀이라고 이거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녹여서 거기서 또 수사 내용 아직은 뭐 이게 구체적인 뭐 그 당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위법 행위의 구체적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상은 나가지 못했던 거고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금 이게 수사로 좀 수사 말고는 이게 좀 진실이 밝혀질 여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결국 뭐 제보라든가 네네. 또 새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그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오비락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2022년도 1월달에 고소됐던 겁니다.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갖고 불송치했던 건데 이게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제보하고 나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검찰에다 수사라고 넘겼던 겁니다. 그 작년 10월이었죠. 예. 네.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계속 있다가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오고 또 최상검 특검 또 제의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면 전환으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이 우리 뭐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국민이 이거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관련한 뭐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도 좀 뭐 그 제보자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표나 그 배우자가 그렇게 사적으로 그 많은 그 어떤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또 이게 또 검사 탄핵 추진과 맞물려서 네네. 민주당 여기에 맞대응한가 일종의 보복성 지금 탄핵 추진하니 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사 뭐 탄핵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사 회부돼 갖고 법사에서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뭐 검찰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법사에 출석해 갖고 충분히 잘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만약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그게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서 다 탄핵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대한 위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보면 그런 걸 보고서 좀 민주당도 그걸 보고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길 좀 희망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뭐 높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